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2.4 부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풀었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정 구조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새로운 구조물의 형태는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불리는 구조물입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구조들은 항상 반력과 내부 충격을 자유물체도와 평형방정식만으로 결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케이스였는데요. 외력이 이렇게 주어지고 두 개가 주어지고 그럼 반력이 이 지지부인 이 부분에 하나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반력은 Y축 방향의 Y축 방향의 평형방정식만으로 반력을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오른쪽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 예를 들어 힘이 중간에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럼 위아래가 막혀 있기 때문에 위쪽에 반력 하나, 아래쪽에 반력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반력이 두 개가 있죠. 그렇게 되면 Y축의 평형방정식 하나로 RA와 RB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는 두 개이기 때문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식은 하나고 미지수도 하나니까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정정 구조물이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미지수, 그게 보통 반력과 내부 충격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죠. 이 미지수가 우리가 만든 자유물체도의 평형방정식만 계산을 하면 풀렸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정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의 성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 1번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히 P1, P1, P2 플러스 R은 0이라는 것만 풀면 Y축 방향의 힘의 합 R이 바로 나왔었죠. R은 P1 플러스 P2로요. 그렇죠? 이때 이 재료의 성질을 이용을 했나요? 예를 들어 재료의 성질이라는 건 영스 모듈러스 같은 한성계수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정 구조물에선 재료의 성질을 알지 못해도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 반력의 개수와 아까 말한 미지수의 개수와 평형방정식의 개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립방정식 푸실 때 하듯이 미지수와 연립방정식의 수가 같아야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정정 구조물은 반력과 내부 충격을 이 미지수를 평형방정식만으로 구할 수 없다. 왜냐면 미지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다라고 했죠. 이 부분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보면 RA 여기 있어요. RA 빼기 P 플러스 RB는 0이다. 그러면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라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지 반력의 개수가 활용 가능한 평형방정식의 개수보다 많다. 이런 경우를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하고 따라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식이 부족하니까 식이 필요하겠죠. 추가적으로. 그 추가적인 식이 바로 뭐에 관련된 식이냐? 변위에 관련된 식입니다. 기존의 평형방정식은 변위에 대한 식이 아니죠. 단순히 힘과 반력들이 평형을 이루는 힘에 관련된 식인데 그것만으로는 반력들을 다 구할 수 없어서 식을 더 추가하는데 뭐에 대한 식을 추가하느냐?
변이에 관계된 식을 추가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력들을 다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정전 구조물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들도 거의 동일한 프로세스로 문제를 푸니까 이 개념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뒤에 연습 문제들은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른쪽에 이 그림의 경우를 봅시다. 이 그림의 경우 일단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부정전 구조물이든 정전 구조물이든 평형방정식을 우선 세울 수 있고요. 평형방정식. 그러면 평형방정식은 이 경우에 y축으로 다 힘을 더했을 때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RA, 위로 가는 RA, 밑으로 가는 P, 또 위로 가는 RB가 0이다 라는 평형방정식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지의 반력이 2개이므로 RA, RB가 2개이므로 추가의 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얘를 구하려면. 그래서 나오는 식이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변이에 대한 식, 변형된 길이에 대한 식이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식을 적합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적합방정식. 그래서 적합방정식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변화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이 구조물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어디에도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구조물의 형태를 보고 길이 변화가 어떠한 식으로 구속되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봉해 같은 경우 양쪽 벽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 양쪽 벽에 걸려 있으니까 이 봉의 전체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 이렇게 B로 밀었을 때가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가 막혀 있으니까 변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양쪽에 꽉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 하나가 나오죠. 어떤 식? 이 봉의 변형된 길이는 얼마? 0이다. 라는 봉 전체 길이의 변화가 없다. 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새로운 식을 통해서 식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냐? 식이 하나가 생기긴 했는데 두 식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RA, RB, P에 대한 식이고 여기는 델타에 대한 식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식이 필요한데 이 평형방정식 1번과 2번 적합방정식을 연결해주는 힘 변이 관계식이 하나 마지막으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형방정식은 힘에 대한 식이고 힘, 적합방정식은 변이, 델타에 관한 식입니다. 그리고 두 식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두 힘과 변이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힘 변이 관계식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이 식. 델타는 계속 나오죠.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체역학에서 계속 나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훅의 법칙에서부터 유도가 돼서 결국에 변형된 길이는 2a분의 PL이라는 식을 도출했었죠. 한번 앞 시간에 했었던 것들을 복습을 해보세요. 이 식이 바로 힘 변이 관계식입니다. 이 식을 활용을 하면 B를 AB가의 늘어난 길이가 0이다라는 거, 이 식을 이제 풀어서
전체 늘어난 길이가 0이라는 건 이제 중간에 이렇게 힘을 줬으니까 구간별로 나눠 생각할 수 있겠죠? AC, CB 각각의 늘어난 길이 AC, CB 얘 각각의 늘어난 길이를 더하면 그게 AB가 늘어난 길이겠죠? 그쵸? 그거는 각각 구하면 AC 구간에 늘어난 길이는 2A분의 RA 곱하기 A, CB 구간에 늘어난 길이는 여기서 문제.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지금 AC는 이렇게 당겨지니까 인당이니까 늘었겠죠.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근데 CB 구간은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니까 압축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줬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2A분의 RB, B. 이 값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식을 보시면 아시죠? 이 식. 예를 들어 2A는 똑같고 P는 내부 충격이잖아요. 내부 충격. 그러면 사실 내부 충격을 구하시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내부 충격이 느낌이 팍팍팍 오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내부에 발생한 충격을 구하려면 여기서 자르면 간단하게 풀면 어디를 남기면 좋을까요? 이쪽을 남기면 좋겠죠? 근데 여기 내가 내부 충격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가 RA죠? 그럼 이 N은 얼마겠어요? RA겠죠. 이 부분을 자르고 싶다. 그러면 아랫부분을 남기면 쉽겠죠? 그럼 RB가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얘를 어느 방향으로 잡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일단 이 방향으로 잡으면 이 N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RB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 충격이 RA, RB가 이렇게 돼 있고 길이는 각각 구간의 길이인 AB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한 것이 0이다. 그리고 압축과 인장에 따라 보호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항상 늘어난 것처럼 되겠죠.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기 이렇게 중간을 누르면 얘는 늘어날 테고 그쵸? C가 이렇게 이동을 할 테니까요. C가 약간 이렇게 그러면 C-를 이렇게 해본다면 C-를 그럼 CB 구간은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압축이 됐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식 3개를 했고 이제 이 A식을 가지고 RA, RB를 구해야 하니까 위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그렇죠? 보내셨으니까 그럼 이 식을 A에 넣으려면 편형을 시키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 A는 이렇게 다 사라지고 RB 꼴로 만들면 RB는 B분의 A, RA가 되겠네요. 그쵸? 그런 다음에 그 RB를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R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정리하면 결국에 RA는 L분의 PB, RB는 L분의 PA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단순한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RA와 RB 반력을 구했죠? 사실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구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C가 움직인 거리, C점이 변형된 거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한 거랑 동일하죠? 이 C점이 이렇게 내려갔을 텐데 얼만큼 내려갔냐를 구하려면 그
그 변형된 길이는 사실 AC가 늘어난 길이를 구하는 거랑 동일하죠. 반대로 또 CB가 줄어든 길이를 구하는 거랑도 동일하고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C가 움직인 거리를 AC 구간이 늘어난 길이로 구했고 AC가 늘어난 길이는 아까 요 식이 똑같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얘가 RA는 L분의 PB라고 했으니까 RA를 이렇게 넣어주면 정리하면 LEA분의 PAB가 나오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정전 구조물 문제에서는 세 개의 식을 가지고 풉니다. 세 개의 식. 첫째, 평형방정식. 가장 기본인 식이죠. 정전 구조물에서도 필요한 평형방정식은 힘에 대한 식이다. 그래서 힘에 대한 평형식을 구하고 그 다음 이것만으로 미지수를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방정식이 필요한데 적합방정식은 변이에 대한 식이다. 그래서 구조물의 상태를 보고 그 변이에 대한 식을 유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이는 뭐 이런 식으로 변이가 없다 일 수도 있고 변이가 뭐 각각의 변이가 몇 대 몇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에 따라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힘과 변이의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힘 변이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힘 변이 관계식은 델타는 2a분의 PL이라는 식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 식을 이용해서 B식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A식과 연립을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달력과 변형된 길이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다시. 그래서 부정정 시스템을 풀기에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사용됩니다. 라고 했었죠.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조건, 세 가지씩, 평형방정식, 힘에 대한 평형의 식, 적합방정식, 변이, 델타에 대한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의 관계, 힘과 변이의 관계식. 그 식이 뭐였냐? 바로 이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원래 후계 법칙에서 나왔었고요. 구성방정식이라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재료의 구성 물리적 성질에 관한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탄성계수 값이 들어가죠. 뭐 길이도 들어가고 단면적도 들어가는 그런 힘 변이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구조역학의 원리를 나타내는 세 가지 기본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부정정 시스템을 볼 때 이 세 가지 식만 정확히 뽑아내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는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천천히 보면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 길이 L인 원형 강철 실린더가 있어요. S 안쪽 부분이 이제 강철이라고 하네요. S 부분 그리고 속이 빈 원형 구리관 C 요 겉에 있는 겉에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애는 구리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재질의 실린더와 관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죠. S와 C가 그래서 당연히 S의 영스 모듈러스와 S의 면적 이거는 오타네요. C의 영스 모듈러스랑 C의 면적이 주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얘 위에다가 이런 뚜껑을 얹어놓고 강체 뚜껑을 얹어놓고 변형이 안 되는
뚜껑을 이렇게 누른 겁니다. 힘으로. 이렇게 힘으로 누르면 당연히 얘네가 안에 있는 애랑 겉에 있는 애랑 다 힘을 나눠서 받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B가 이렇게 아래로 밀리면 S가 위로 밀겠죠. 그리고 C가 그 테두리에서 반작용이 생길 겁니다. 이 뚜껑을 위로 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강철과 구리 실린더 각각에 작용하는 압축력 PS, PC를 구하라고 했고요. 예상응한 압축 응력을 또 구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줄어든 길이 델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될 테니까요. 봅시다. 아까 했었던 그 방법 그대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평형방정식, 적합방정식, 힘변이방정식입니다. 그러면 평형방정식은 아까 이 뚜껑을, 여기 원래 사실 뚜껑이 이렇게 있었죠. 뚜껑을 이렇게 떼내면 이런 모양이겠죠. 뚜껑을 그러면 위에서 내리는 힘 마이너스 P,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리는 힘이 실린더가 올리는 힘 PS, 그리고 구리판이 올리는 힘 PC가 있겠죠. 이게 이제 둘레를 돌면서 동일하게 발생을 할 겁니다. 이게 0이라는 식이 여기 나타나겠죠. 이게 평형방정식 하나. 근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적합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적합방정식을 도출해낼 수 있냐면 당연히 뚜껑을 얹어놓고 눌렀으니까 가운데 있는 S가 줄어든 길이나 바깥쪽에 있는 회색 구리가 줄어든 길이가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델타 S 강철, 델타 C 구리의 줄어든 길이가 같다라고 적합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두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힘 변이 관계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델타 S는 ESAS분의 PSL이 될 테고요. 델타 C는 ECAC분의 PCL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를 여기에 적합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변형을 해서 예를 들어 PS는으로 만약에 나타낼 수도 있고 PC는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PC는이라고 나타낸다면 PC는 ES, EC, AC, L은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돼서 PS 이 값을 PC에 넣어주면 PS를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PS를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PS에 대한 식을 대입을 하면 또 PC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반력 PS와 PC를 다 구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책에서는 사실 이런 방법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해석 방법. 이걸 뭐 유엔더법이라고 하고 하중법이라고 한다. 이 말은 이거를 연립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이 두 식을 요 적합방정식과 힘 변이 방정식을 연립을 할 때 무언가를 하나를 소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이를 소거시킬 수도 있고 힘을 소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립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따라 이름을 나누기는 하는데 이거 자체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 방법 이게 뭐 유연도법이다, 뭐 강성법이다, 뭐 이런 말은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형방정식, 적합방정식, 힘 변이 관계식을 구해놓고 그것을 연립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PS, PC를 구했으면 문제에서 이제 델타 S, 델타 C도 시그마 S, 시그마 C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응력은 어떻게 하죠? 그냥 면적으로만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AS를 다 소거하고 이 식에서 AC를 소거하면 그대로 식이 나오겠죠? 얘만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푼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응력 S, 그 강철이 받는 응력이 이거고 구리가 받는 응력이 이거야. 를 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을 해보려고 딱 보니까 어때요? 이 두 식이 분모가 같아요. 분모가. 그쵸? 분모는 같고 그럼 뭐만 달라요? 지금? 키도 같고 이 S랑 이 C만 다르네요. 결국에 델타 S 대 델타 시그마 S 대 시그마 C는 이 S 대 이 C의 형태죠. 이가 뭐죠? 바로 영스 모듈러스 탄성계수입니다. 그러니까 탄성계수가 크면 클수록 응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탄성계수가 뭐였죠? 이 기울기였어요. 기울기. 그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의 기울기. 기울기가 크다라는 거는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탄성계수가 크면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고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힘에 대해서 많이 버텨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잘 늘어나는 애는 구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보통 스틸은 잘 안 늘어나서 강성이 크겠죠. 영스 모듈러스가 클 테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힘을 더 많이 받을 거고요. 겉에 둘러싸인 구리는 영스 모듈러스가 작아서 잘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구조물이 줄어든 길이를 구하면 강철이 줄어든 길이나 구리가 줄어든 길이나 같기 때문에 각각을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강철이 늘어난 길이로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구리가 늘어난 길이죠. 아니면 이 식을 PS랑 PC를 없애고 P에 대한 식으로 고쳐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아까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어디 있었죠? 네, 여기 있네요. 요 식, PS라는 식, 요 식을 여기다가 넣으면 혹은 PC, 요 식을 여기다가 넣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P로 나타낸 경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앞의 방법은 연립방정식을 할 때 이 적합방정식과 변이방정식, 힘변이 관계식을 연립을 먼저 소거를 한 거고 뭐 다양합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HJ를 힘에 대해 풀었으면 했으니까 이 자체를 이거를 연립을 할 때 얘네를 연립을 할 때 델타를 없애지 않고 힘을 없애서 연립을 하려고 P로 나타낸 다음에 F의 식에 대입을 한 겁니다. 마치 되게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연립하냐 이렇게 먼저 연립하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립해서 풀어도 결국에 답은 똑같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냥 단순한 연립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유연도법으로 해서 편하게 평행방정식, 적합방정식, 힘 변이 관계식 구하고 그 다음 얘네 둘이 연립하고 그렇게 나온 식을 가지고 평행방정식이랑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빨간색으로 썼네요. 자, 그러면 2.6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에 다음 오른쪽에 이런 물체에 힘을 P로 주면 이 힘을 P로 줬을 때 여기에 이제 응력이 발생을 하겠죠. 와이어입니다. 와이어로 연결했는데 이렇게 응력 시그마 1, 2가 발생했는데 할 수 있는데 이때 허용 응력을 주어지는 겁니다. 허용 응력이 이 시그마 1을 넘으면 안 되고 시그마 2를 넘으면 안 될 때 내가 과연 얼마까지 당길 수 있느냐, 얼마까지의 허용 하중을 버틸 수 있느냐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자유물투대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겠죠? Y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인장력이 나타날 테고요. D1, D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부에 발력이 발생하는데 X축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X축 방향 RH, Y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RV라는 발력을 정해줬고요. 이것만으로는 풀 수 없어서 힘의 평행방정식만을 풀 수 없어서 이제 변이에 대한 뭔가 조건을 적합방정식을 구해야 됐죠. 그런데 딱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이렇게 당겼을 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늘어날 테고 바가 내려올 테고 그럼 이 델타 1, 델타 2의 비율이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B가 일정하니까 이 원리를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P에 대한 공식을 구한 다음에 B에서는 단순히 그 공식에 넣어줄 수 있는 값들을 모두 주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값들을 이 식의 공식에 넣어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6을 보면 자 일단 평행방정식 1번 그렇죠? 적합방정식 2번 힘변이방정식 3번 세 가지를 차례차례 구해봅시다. 평행방정식은 뭐 X축 방향, Y축 방향, 모멘트, 평행방정식 다 구할 수 있지만 이 그림에서 간단하게 모멘트, 요 A점에서의 모멘트식만 구하면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딱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모멘트 A에서의 힘, 시그마를 구하면 어때요? 일단 이 점에서의 모멘트이기 때문에 RV랑 RH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얘네는 모멘트를 발생을 못하니까요.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가 떨어진 B만큼 떨어진 T1은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를 발생하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시계 반대 방향. 얘는 똑같이 플러스 D2도. 근데 얼마만큼? 길이가 2B만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길이가 3B만큼. 그래서 이런 식이 0이 된다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의 식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T1 플러스 T2는 3P다라는 식을 하나 구할 수 있고 미지수가 T1과 T2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합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적합방정식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이 늘어난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겠어요?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 1대 2겠죠. 그래서 델타 2는 2 곱하기 델타 1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힘 변이 관계식은 델타 1은 E1A1분의 TL L1 델타 2는 EAA분의 T2L2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 부분 2a 분의 l을 f1으로, 그리고 이 부분 2a2분의 l2를 f2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식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걸 바로 이전 시간에 유연도라고 했어요. 유연도. 유연도는 뭐의 역수죠? 유연도는 또 강성의 역수였죠. 그래서 한번 뒤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저 구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바로 F2T2는 2 곱하기 F1T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이 식을 뭐와 또 연립하겠어요? 아직 안 쓴 평형방정식과 연립을 하면 결국에 얘를 T1의 꼴로 나타내고 얘를 T1의 꼴로 나타내서 여기다 대입하면 T2를 구할 수 있고, 반대면 반대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T1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오고요. T2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미지수 T1, T2를 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구했고요. 그럼 문제에서는 일단 허용 하중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허용 응력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T1, T2를 알고 있으니까 허용 응력은 A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죠? 면적으로 T1은 A1으로 나눠주고 T2는 A2로 나눠주면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이 식을 P로 고쳐서 나타내면 P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되고요. 여기서도 P는으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은 식이 되는데,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만큼 응력이 발생하려면 이 오른쪽에 이만큼 힘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만큼의 응력이 발생하려면 오른쪽에 이만큼의 힘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와이어마다 주어진 응력이 있고 그 응력이 발생하려면 맨 오른쪽에 주어져야 하는 힘을 구할 수 있죠. 그게 허용 하중인 겁니다. 허용 응력에 대한 허용 하중. 그래서 각각의 와이어마다 허용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와이어 1에 대해서는 CD에 대해서는 P1이라고 허용 하중을 붙였고 이 F에 대해서는 허용 하중 P2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와이어마다 허용 하중에 대한 그 허용 하중만큼 응력이 발생하기 위한 P의 값이 다른 거죠. 그러면 문제 B에서 그럼 이제 허용 하중식을 다 구한 겁니다. 그러면 허용 하중이 그래서 P1이야, P2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허용 하중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진짜 전체 허용 하중일까요? 작은 게 허용 하중일까요? 큰 게 허용 하중일까요? 그러면 한번 B를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에서는 모든 수치값이 다 주어졌어요. 이 모든 이 바의 지름과 그리고 영스 모듈러스와 길이 모든 정보가 숫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1은 이 A12가 와이어의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A12가 뭐였죠? 각 와이어의 지름이 D1, D2였죠. 그래서
각 와이어의 지름이 D1, D2였는데 그러면 각 와이어의 면적을 계산을 한 겁니다. 또 D1, D2가 걸리는 면적, 그 다음에 유연도, 이 값을 각각을 구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요 식에다가 이 계산한 식을 다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두루루룩 해봤더니 결국에 P1은 2.41kN이고 P2는 1.26kN이더라. 시그마 1 와이어 첫 번째 와이어의 허용 하중이 200MPa일 때 오른쪽의 허용 하중은 2.41kN이고 와이어 두 번째의 허용 하중이 175MPa일 때 오른쪽에서 힘을 주는 허용 하중은 1.26kN이다. 그랬을 때 이미 답이 나와 있네요. 큰 값, 작은 값 뭘 고르냐면 작은 값을 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한 거죠. 이 큰 값을 고르게 되면 이미 얘의 허용 하중을 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와이어. 그래서 작은 값을 골라야 두 와이어의 허용 하중을 그 허용 응력을 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작은 값인 D열로 허용 하중은 1.26kN이다 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전 구조물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결국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 세 가지 부정 시스템 불기의 평형 방정식을 구했고 변이에 대한 적합 방정식을 구했고 그래서 두 힘 변이의 관계식을 구하는데 그 관계식이 바로 이 식이다. 델타는 2a분의 PL이다. 그리고 변이에 대한 조건은 어떤 변이가 0이다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변이의 합이 0이다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변이의 비율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 문제에 따라.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